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 까닭은요, 선생님의 취미 중 하나인 가죽공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 취미 중 하나 가죽공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필통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간단한 가죽공예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선생님 그 수제자들이 있는데요. 정신이 사납네요. 이왕군, 자, 두 번째 수제자 나와주세요. 네. 정신 사납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가죽의 형태가 있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무늬가 있어요. 여기 많이 보던 무늬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프라다의 그 사피아노 가죽이에요. 네. 사피아노 가죽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죽 큰 차이점. 물론 그런 겉표면도 다른 것이 있지만 두께의 차이예요. 두께의 차이. 자세히 보면 두께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얇게 깎아낸 겁니다. 본인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가죽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피할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 0.6mm 정도로 선생님 깎았어요. 가장 얇게 깎은 게 0.6mm 정도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죽이고요. 다음으로는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이 바늘은 일반적인 바늘보다는 조금 두껍고 끝이 뭉툭합니다. 자, 왜 뭉툭하냐면요. 이제 그 가죽공예 같은 경우는 이제 송곳 같은 거로 그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래서 굳이 끝이 날카로울 필요가 없어서 찔리지는 조금 따끔하긴 해도 찔리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인데요. 실도 두께도 다르고 다 종류가 다 달라요. 뭐 비싼 프랑스제 그런 실 같은 경우는 이 묶음에 몇만 원씩 가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바늘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가죽 같은 경우는 손으로 구멍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요 목타, 치즐이라는 걸로 대고 구멍을 뚫는 겁니다. 위에다 망치를 두드려야 돼요. 망치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날을 보시면요,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날이라고 해요. 요 다이아몬드 날.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 바느질 할 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선 선생님 만들었던 걸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네, 요거 카드 지갑 간단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선생님이 도안을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요런 카드 지갑도 있고요. 또 다른 카드 지갑 두 번째는 요런 패턴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필통이에요. 필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여기다가는 고무줄을 안 했는데 머리 고무줄 있죠. 머리 고무줄을 해가지고 이제 묶으면은 하나의 이쁜 필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른반 친구들과 이 필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을 했는데요.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이 목타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뚫게 되면은 이제 삐뚤빼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크리저라는 걸로 한번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꾹 눌러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꾹 눌러줍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크리저를 사용하지 않고요, 인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인두는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요런 크리저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여기 끝에 있는 선에다가 대고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바닥에 그냥 일반적인 책상으로 하면은 이제 이 날이 나가거나 또는 책상이 망가지니까 요 고무판이 있습니다. 요 고무판을 대고 이렇게 네, 일정한 간격으로 쳐주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집에서는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망치로 치면은 밑에서 쫓아오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요거를 다 손으로 눌러가지고 힘으로 뚫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
네, 지금 여기 코너를 뚫려고 하는데요. 코너 부분은요, 이 두 핀짜리 목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 걸쳐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이제 그 바느질 할 건데요. 가죽공에서 하는 바느질은 새들 스티치라고 합니다. 새들 스티치는 이제 뭐 유명한 에르메스에서 그 이제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인데요.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을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 바늘 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의 길이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죠. 네, 중간에 모자라면 난감해요. 자, 우선 실 끝에 조금 여유를 두고 바늘로 실을 통과해 주세요. 바늘로 실을 중간을 관통합니다. 굴비 엮듯이요. 또 한 번 관통했어요. 그리고 약 한 5mm 정도 뒤에다가 한 번 더 관통을 해줘요. 중간을 또 관통합니다. 관통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은 부족하죠. 세 번, 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관통을 해줍니다. 이렇게 관통을 해주고요. 뒤쪽으로 조금 빼주세요. 짝짝짝짝짝 좀 빼준 다음에 이 바늘 뒤에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슈리릭 해주면 오 매직. 네, 이렇게 하면 잘 안 빠지는 이제 잘 안 빠지면서 튼튼하게 네 됐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굴비 엮듯이 엮어주면 될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을 바늘로 관통해 주세요. 이게 바늘이 굉장히 뾰족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자, 한번 해줬고요. 한 번 더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생님은 보통 3번 정도 해요. 세 번째 딱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이제 실 끝을 바늘 귀에 넣어서 이렇게 쏙 해서 여기 부분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과 바늘이 엮여지죠.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필통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접는 거를 해볼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선생님 수제자가 잘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을 먼저 구멍에 다음 칸 구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반대쪽 구멍에서 나올 거예요. 쭉 들어가요. 그다음에 자, 지금 방금 전에 나오는 거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고 원래 여기 있던 뒤에 있던 실을 잡고 바늘을 요 구멍, 이 방금 전 나온 구멍 사이로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이렇게 통과하시고 쭉 잡아 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싹 당겨주세요. 자, 그럼 촘촘하게 이런 사선 모양의 이제 스티치가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사선 모양의 스티치가 됩니다. 자, 이쁘죠? 굿! 네, 우선 여기까지 이제 바느질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한 바느질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아마도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보니까 좀 빨리 되는데 하는 동안은 그래도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사리가 걸릴 것 같아요. 도 닦는 기분으로 계속 해주면 되는데 여기 끝에 부분, 여기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쉽게 뜯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2번 정도 앞뒤로 감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도 닦는 기분으로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끝에 부분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서 한 번씩 더 뒤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새들 스티치가 잘 풀리진 않는데 그래도 끝에 부분은 한 번씩 더 감아줄게요.
요렇게 단단하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을 칼로 잘라줍니다. 조심히 잘라주세요. 조심히. 네, 잘랐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그 순간 그 접착제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면봉 같은 데 묻혀가지고 살짝만 붙이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죠? 뚜껑은 있는데 닫을 게 없다. 잠깐 기다려봐. 선생님 같은 경우 오늘 이 뚜껑을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면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걸 걸고 이렇게 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 원래 선생님 보여줬던 건 지금 숨이잖아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머리 묶는 고무줄로 감싸도 굉장히 편하고 이쁜 필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요게 있어서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되면 괜찮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리고 이걸 맞추세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낚시자면 앞뒤가 다 구멍 나가지고 못 씁니다. 보기 흉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요거는 설명했죠? 네, 가운데다 두고 편지를 놀라지 마. 안 잘라보지. 지게 소리면 안 돼요. 혼나. 자, 요거 나를 돌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김에서 얘기가 좀 보이네요. 자, 여기서 돌립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없으면 집에 뭐 고무줄 하면 된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다 꽂을 건지 이것도 후 들어서 주시겠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잠깐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구멍 뚫는 걸 이쪽 요만한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거 이 정도는 위쪽에다가 칼로 홈을 내주면 아래쪽에다 하면은 치게 빠집니다. 이게 위쪽에 내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칼로 이런 부분 이제 만약에 만들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거주면 이쁜 피통이 완성.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메이커 교육 가죽공예 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가죽공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서 이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지금 가방, 여러 가지 가방을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선생님이 지금 뭐 사진으로 아마 쭉 나가고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 작게는 연필 꽂이 뚜껑 같은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뚜껑을 만들 수도 있고, 중간에 교정선도 들어오셔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제 가죽 같은 경우라든지 공구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이제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 직접 산다고 한다면은 신설동 이제 시장을 가면은 가죽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대부분은 한 마리, 반 마리 되게 크게 팔아요. 크게 팔아서 그게 몇십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부분만 파는 가게들이 요즘에는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이만큼만 주세요 하면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했던 가죽에 처음에 샀을 때 가죽 두께가 두꺼워요. 이거를 좀 깎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옆에 PR 가게가 있어요. PR 가게. 네. 이 정도 두께로 깎아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얇게 포 썰듯이 썰어줍니다. 네, 깎아줘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가장 편해요. 굳이 여기 발품 팔지 말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대문에 직접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왔었는데, 뭐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검색 고고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또 선생님이랑 학교에 와서 또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메이커 교육은 여기까지. 안녕.